위로해 줄까요? 동생은 자고 있어요. 모를 거예요. 안 돼요. 서정 씨 안 돼요. 20년 전 오늘 나는 금지된 선을 넘었다. 여자친구 하연의 집, 그녀의 침대가 아닌 언니 서정의 방에서 그날 밤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땀에 젖은 피부, 흐트러진 숨소리, 그리고 아침에 우리를 본 동생의 차가운 눈빛.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삶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감동과 여운을 전달해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2분. 또 깼다. 악몽에서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손바닥을 본다. 떨리고 있다. 5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날 밤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꿈속에서 나는 28이었다. 서정의 방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하연의 비명이 들렸다. 왜 언니와? 왜 하필 언니와? 일어나 앉는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11월 초 날이 늦게 밝는다. 이 시간이 제일 괴롭다.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만 가득한 시간. 손을 뻗어 불을 켠다. 작은 원룸이 환해진다. 침대, 책상, 옷장. 52세 남자의 삶이 이것뿐이다. 비참하다. 하지만 이게 맞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세면대로 간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다. 거울을 본다. 낯선 얼굴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 흰머리, 꺼진 눈. 이게 나다. 서랍을 연다. 수면제 통을 꺼낸다. 비어 있다. 어제 마지막 하나를 먹었다. 또 처방을 받아야 한다. 정신과 예약은 다음 주다.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지? 시계를 본다. 4시 47분. 서점 문은 9시에 연다. 4시간 넘게 남았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1층으로 내려간다. 서점은 어둡다. 책 냄새가 코를 찌른다. 오래된 종이, 잉크, 곰팡이. 익숙한 냄새다. 이 냄새가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다. 불을 켠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진다. 서점 전체가 보인다. 좁다. 20평도 안 된다. 하지만 내게는 우주다. 유일한 안식처다. 카운터로 간다. 서랍을 연다. 포스트잇이 가득하다. 매일 쓴 것들이다. 오늘은 말하자. 정직하게 살자. 용서를 구하자. 하연에게 진실을 말하자. 하지만 실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비겁하다. 알면서도 못 고친다. 전기포트에 물을 붓는다. 스위치를 올린다. 물 끓는 소리가 고요를 깬다. 하연이 보내준 원두를 꺼낸다. 갈색 봉지. 손으로 쓴 글씨. 진우 씨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녀는 왜 이럴까? 왜 나한테 친절할까? 나는 그녀를 배신했는데, 그녀의 언니와 잤는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핸드드립 도구를 꺼낸다. 필터를 접는다. 원두를 간다. 손잡이를 돌린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킨다. 물이 끓는다. 조심스럽게 붓는다. 원두가 부풀어 오른다.
향이 퍼진다. 쓰고 달콤한 향, 복잡한 향, 우리의 관계 같은 향, 첫 모금을 마신다. 쓰다, 목구멍을 태운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계속 마신다. 벌이다. 매일 아침에 벌. 커피 잔을 내려놓는다. 손이 또 떨린다. 오늘따라 심하다. 왜일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서점 구석을 본다. 책상 밑 골판지 상자가 있다. 3년 전부터 거기 있다. 한 번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오늘은 열어야 한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무릎을 꿇는다. 상자를 끌어당긴다. 먼지가 날린다. 기침이 나온다. 테이프를 뜯는다. 손톱이 찢어진다. 피가 난다. 상관없다. 뚜껑을 연다. 숨이 멎는다. 서정의 냄새가 난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 라벤더와 바닐라, 차갑고 달콤한 냄새, 상자 안을 본다. 책 몇 권, 낡은 노트, 펜, 그리고 봉투 하나, 하얀 봉투, 손이 저절로 뻗어진다. 봉투를 집는다. 무겁다. 종이 한 장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 앞면에 글씨가 있다. 하연에게, 그리고 진우에게. 심장이 폭발할 것 같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린다. 쿵쾅, 쿵쾅. 봉투를 뒤집는다. 봉인되어 있다. 하지만 흔적이 있다. 누군가 열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 하연이다. 그녀가 이미 읽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나만 진실을 피하고 있었다. 손가락을 넣는다. 종이가 찢어진다. 찢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낸다. 세 장이다. 편집자답게 깔끔한 필기체다. 읽는다. 첫 문장에서 멈춘다. 하연아, 미안해. 하지만 진우는 피해자야. 뭐라고? 다시 읽는다. 글자가 흔들린다. 아니, 내 손이 흔들린다. 그날 밤 내가 계획한 거였어. 세상이 멈춘다. 계획? 서정이? 무슨 소리지? 계속 읽는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펼칠 수가 없다. 바닥에 앉는다. 등을 벽에 기댄다. 다시 읽는다. 진우는 그냥 외로웠던 거야. 너와 싸워서 힘들어했어. 나는 그걸 이용했어. 차를 탔어. 약을. 약? 눈을 감는다. 기억이 떠오른다. 그날 밤 서정이 준 차. 따뜻했다. 달콤했다. 마셨다. 그리고 기억이 흐릿하다. 뭔가가 이상했다.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정신이 흐릿해졌다. 그리고 서정이 다가왔다. 진우 씨, 괜찮아요?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와 달랐다. 부드러웠다. 유혹적이었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만졌다. 차갑고 부드러운 손. 너무 힘들죠? 속삭였다. 귓가에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웠다. 나는 저항했다. 안 된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입술을 가져다 댔다. 나는 무너졌다. 눈을 뜬다. 편지를 다시 본다. 내가 먼저 키스했어. 내가 먼저 옷을 벗었어. 진우는 거부하려 했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메스꺼움이 올라온다. 화장실로 뛰어간다. 변기에 얼굴을 박는다. 토한다.
커피가 나온다. 스디스 액체. 계속 토한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계속 토한다. 20년 동안 나는 가해자라고 믿었다. 나는 괴물이라고 믿었다. 하연을 배신한 쓰레기라고 믿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다. 나는 피해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 서정은 왜 그랬을까? 편지를 다시 읽는다. 마지막 문장. 나는 하연이 부러웠어. 그녀에게는 모든 게 있었어. 사랑, 미래, 행복.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빼앗고 싶었어. 단 하루라도 그녀의 것을 가지고 싶었어. 미안해. 나는 나쁜 언니야. 침대에 주저앉는다. 머리를 감싸준다. 비명을 지르고 싶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20년 동안 나는 잘못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20년 동안 하연은 뭘 느꼈을까? 그녀도 이 편지를 읽었다. 언제? 얼마 전일까? 아니면 오래전일까?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핸드폰을 집는다. 하연에게 전화한다. 손이 떨린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다. 신호음이 울린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하연의 목소리다. 평소처럼 차분하다. 하연 씨, 내 목소리가 떨린다. 편지 읽었어요.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그래요. 그녀가 답한다. 이제 알았네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오래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요. 진우 씨가 스스로 알아야 했어요. 하연 씨, 진우 씨. 그녀가 끊는다. 오늘 저녁 봐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긴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는다. 할 얘기? 무슨 얘기? 벽시계를 본다. 7시 23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서점 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알던 모든 진실이 거짓이었다면 지금부터 알게 될 진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 서정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연은 왜 침묵했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 하연은 무슨 말을 할까? 두렵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 유리문을 닦는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정신은 엉망이다.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내가 계획했어. 진우는 피해자야. 나는 하연이 부러웠어. 9시 정각. 문을 연다. 첫 손님이 들어온다. 대학생으로 보인다.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 묻는다. 나는 미소 짓는다. 연기다. 52년의 연기.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슬픈 책이요. 막 울 수 있는. 나는 한 권을 꺼낸다.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거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생이 받아든다. 제목이 슬프네요. 내용은 더 슬퍼요. 계산을 한다. 학생이 나간다. 다시 혼자. 시계를 본다. 아직 9시 7분. 저녁까지 너무 길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손님이 몇 명 더 오고 간다. 기계적으로 응대한다. 웃고 추천하고 계산하고. 점심때 하연에게 문자가 온다. 6시. 서정 언니 납골당 앞에서 봐요. 납골당? 왜 거기서? 답장을 못한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오후 내내 불안하다. 손님들 앞에서 실수를 계속한다. 책값을 잘못 받고 거스름 돈을 잘못 주고 5시 30분 문을 닫는다. 샤워를 한다. 정장을 꺼낸다. 망설인다. 너무 격식 차린 건가? 평상복을 입는다. 검은 점퍼, 납골당으로 간다. 버스를 탄다. 40분 걸린다. 창밖을 본다. 석양이 진다. 붓다. 피처럼 붓다. 납골당에 도착한다. 오랜만이다. 3년 전 서정의 장례식 이후 처음이다. 입구에서 하연이 기다리고 있다. 검은 코트를 입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다. 표정이 딱딱하다. 왔네요. 그녀가 말한다. 네. 들어가요. 우리는 말없이 걷는다. 납골당은 조용하다. 발소리만 울린다. 서정의 칸 앞에 선다. 사진이 있다. 서정의 얼굴. 30대 초반 모습. 아름답다. 차갑지만 아름답다. 하연이 꽃을 놓는다. 국화. 하얀 국화. 언니. 하연이 말한다. 오늘 진우 씨가 진실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다. 사진 속 서정이 나를 본다. 차가운 눈빛. 미안해요, 서정 씨. 내가 말한다. 당신을 괴물로만 봤어요. 하지만 당신도 아팠던 거죠. 하연이 내 손을 잡는다. 놀란다. 그녀의 손이 따뜻하다. 진우 씨. 그녀가 말한다. 사실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요? 언니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진짜 마지막 편지. 심장이 멈춘다. 거기엔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하연이 나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그건 서점에서 보여줄게요. 지금은 언니한테 작별 인사만 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서정 앞에서, 침묵 속에서 해가 완전히 진다. 어둠이 온다. 그리고 나는 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20년 전 겨울, 디자인 회사 복도에서 나는 처음 그녀를 봤다. 하연, 25살, 격리팀 신입,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 하지만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그 웃음에 반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야근 후 나는 용기를 냈다. 손이 떨렸다. 28배도 연애 경험이 없었다. 일만 하며 살았다. 디자이너 보조. 야근이 일상이었다. 연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하연은 달랐다. 그녀 앞에서는 말이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좋아요. 그녀가 웃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첫 데이트, 회사 앞 카페, 아메리카노 2잔, 어색한 침묵.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디자인 일은 어때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힘들어요. 하지만 좋아해요.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아요. 멋지네요. 저는 숫자만 봐요. 지루해요. 숫자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균형이 있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또 그 초승달 눈.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3달 동안 나는 행복했다. 진짜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연은 모든 게 완벽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이해심 깊었다. 야근으로 데이트를 취소해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커피와 김밥을 사다 줬다.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그의 설날, 하연이 말했다. 우리 집에 인사 오실래요? 심장이 뛰었다. 가족을 만난다는 건 진지하다는 뜻이었다. 결혼까지 생각한다는 뜻.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빠도 만나고 싶어 해요. 언니들도요. 언니들. 하연에게는 언니가 둘 있었다. 큰언니 서희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다. 둘째 서정은 서울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서정 언니는 좀 차가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연이 미리 말해줬다. 그날 나는 정장을 입었다. 백화점에서 새로 샀다. 한 달 월급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하연의 집, 작은 빌라 3층. 현관문을 열자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 어서 와요. 하연의 어머니가 반겼다. 50대 중반. 하연을 닮았다. 따뜻한 미소.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인사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거실로 들어갔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오빠 그리고 서정. 그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숨이 멎었다. 하연과 닮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하연이 봄이라면 서정은 겨울이었다. 차가웠다. 아름다웠지만 다가갈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날카로운 눈매, 검은 니트, 청바지, 맨발. 그녀가 나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읽히지 않았다. 서정이에요. 하연 언니. 하연이 소개했다. 박진우입니다. 나는 인사했다. 손을 내밀었다. 서정이 일어났다. 다가왔다. 악수했다. 손이 차가웠다. 얼음처럼. 잘 부탁해요. 목소리도 차가웠다. 낮고 조용했다. 악수가 1초 이상 이어졌다. 너무 길었다. 어색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음식이 가득했다. 떡국, 갈비찜, 잡채, 전.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권했다. 나는 잘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계속 서정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거의 말이 없었다. 가끔 어머니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리고 가끔 나를 봤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진우 씨는 어떤 디자인을 해요? 서정이 처음으로 나에게 질문했다. 주로 광고 디자인이요. 포스터, 팸플릿 같은 거요. 재미있겠네요. 네, 재미있어요. 하연이는 어때요? 잘 챙겨주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네, 제가 잘 챙겨야죠. 그럼 다행이네요. 서정이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식사 후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여자들은 설거지를 했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서정의 방이었다. 안을 힐끗 봤다. 깔끔했다. 책이 많았다. 책상 위에 노트북. 벽에는 포스터. 외국 영화 포스터들이었다. 구경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돌아봤다. 서정이었다.
아, 아니에요. 화장실 찾다가 저쪽이에요. 그녀가 가리켰다. 반대편 문. 감사합니다.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날 이후 서정을 자주 생각했다. 이상했다. 하연을 사랑하는데. 하지만 서정이 자꾸 떠올랐다. 차가운 손, 날카로운 눈빛, 감정 없는 미소, 죄책감이 들었다. 하연에게 미안했다. 석 달 후, 12월, 하연과 나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이유는 사소했다. 크리스마스 계획. 나는 야근 때문에 이브에 만날 수 없었다. 하연은 이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항상 일이 먼저네요.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간 낼게. 맨날 그 말만 해요. 하연아. 됐어요. 혼자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화가 났다. 억울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이해를 못 해줄까? 야근을 마치고 하연의 집으로 갔다. 밤 11시. 추웠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없었다. 문자를 보냈다. 집 앞이야. 문 좀 열어줘. 10분을 기다렸다. 답이 없었다. 화가 났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계단에 앉았다. 추웠다. 손이 시렸다. 입김을 불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다. 하지만 하연이 아니었다. 서정이었다. 뭐해요? 그녀가 물었다.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자고 있었나 보다. 하연이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 해요. 오늘이요. 서정이 한숨을 쉬었다. 얼어 죽을 거예요. 들어와요. 됐어요. 들어오라고요. 명령조였다. 거부할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났다. 눈을 털었다. 서정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모두 자고 있었다. 조용히 해요. 서정이 속삭였다. 그녀의 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입구에 섰다.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여졌다. 앉아요. 서정이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앉았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나를 봤다. 싸웠어요? 네. 하연이 화났어요? 네. 당신 잘못이에요?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요. 서정이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연애가 처음이죠? 네. 티나요. 부끄러웠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차 줄게요. 추웠죠? 서정이 일어나 전기포트를 켰다. 찻잔을 꺼냈다. 티백을 넣었다. 물을 부었다. 따뜻한 차를 건넸다. 캐모마일 향이 났다. 마셔요. 나는 마셨다. 따뜻했다. 달콤했다. 몸이 녹는 것 같았다. 하연이는 어린애예요. 이해해줘요. 전 어른인가요? 더 어린애죠. 또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기가 없어 보였다. 차를 다 마셨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이 뜨거워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괜찮아요? 서정이 물었다. 가까이 다가왔다.
너무 가까웠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요. 그녀의 손이 내 이마에 닿았다. 차갑고 부드러웠다. 열이 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휘청거렸다. 서정이 나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숨이 닿을 거리였다. 진우 씨, 속삭였다. 목소리가 달랐다. 평소와 달랐다. 부드러웠다. 네. 힘들죠? 네. 위로해 줄까요? 심장이 멈췄다. 안 돼요. 왜요? 하연이는 자고 있어요. 모를 거예요.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안 돼요, 서정 씨. 나는 밀어냈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가 키스했다. 차갑고 부드러운 입술. 나는 저항하려 했다. 하지만 몸이 반응했다.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기분. 서정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진우 씨는 원해요. 몸이 정직해요. 부끄러웠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가끔은 필요해요. 그녀가 카디건을 벗었다. 안에는 얇은 티셔츠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금지된 선을 넘었다. 첫 경험. 28배. 사랑하는 여자의 언니와. 아침이 왔다. 나는 서정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 그녀가 없었다. 옷을 입었다.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 하연이 서 있었다. 나를 봤다. 표정이 얼어붙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다. 하연아, 왜 언니 방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설명할게. 설명하지 마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하연아.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하연의 방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노크했다. 떨리는 손으로. 하연아, 문 열어줘. 제발.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작고 억눌린 울음소리.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서정이 자기 방에서 나왔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있었다. 침착했다. 너무 침착했다. 가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보지도 않고. 서정 씨, 지금 가지 않으면 더 끔찍해져요. 차갑게 말하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하연의 방문을 다시 봤다. 손을 올렸다. 하지만 노크하지 못했다. 하연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 자격도 없었다.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다. 눈은 그쳤지만 바닥은 온통 하였다. 서정이 먼저 걸었다. 나는 뒤따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10분. 가장 긴 10분이었다. 개찰구 앞에서 서정이 멈췄다. 처음으로 나를 봤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뭐,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무슨 소리예요? 하연한테 말할게요. 제가 유혹했다고. 서정 씨, 진우 씨는 잊어요. 어젯밤 일. 어떻게 잊어요? 잊어야 해요. 하연이를 위해서. 그녀가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흘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팀장이었다. 진우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왜요? 격리팀 하연 씨가. 너 알지? 심장이 멎었다. 네, 알아요. 그 친구가 갑자기 사표 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너희 사귀는 거 알아. 무슨 일인지 알아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하연에게 전화했다. 20번도 넘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100개도 넘게. 답이 없었다. 집 앞에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웃에게 물어봤다. 이사 갔어요. 어제. 대답이 돌아왔다. 무릎이 꺾였다. 계단에 주저앉았다. 하연이 사라졌다. 서정도 연락이 끊겼다. 출판사에 전화했다. 퇴사했습니다. 짧은 대답뿐이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일주일 후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 진우 씨가 하연 씨랑 그 언니 둘 다 만났대. 헐, 진짜? 응. 언니가 동생 남자 뺏었대. 미친 거 아냐? 복도에서 들렸다. 다들 쑥덕거렸다. 나를 보며. 점심시간 아무도 나와 같이 먹지 않았다. 혼자 구내식당에 앉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에 팀장이 불렀다. 진우야. 네. 요즘 일 처리가 엉망이야. 정신 좀 차려. 죄송합니다. 개인사가 회사에 영향 주면 안 돼. 알지? 네. 그리고 소문 좀 조심해. 회사 분위기 안 좋아. 부끄러웠다. 화가 났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이니까. 저녁 술을 마셨다. 혼자. 편의점 소주. 1병, 2병, 3병. 취했다. 비틀거리며 집에 갔다. 원룸. 좁고 어두운 방. 침대에 쓰러졌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그 표정. 배신당한 얼굴. 무너진 얼굴.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한 달 후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동정 어린 눈빛. 모든 게 견딜 수 없었다. 팀장이 만류했다. 진우야, 너 실력 좋잖아. 다시 생각해봐. 죄송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힘내. 마지막 날 짐을 쌌다. 책상 서랍을 비웠다.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하연이 준 머그컵이 나왔다. 생일 선물이었다. 진우 오빠 파이팅.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컵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박스에 넣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회사를 나왔다. 돌아보지 않았다. 6개월 후 여기저기 떠돌았다. 편의점 알바, 공사장 일용직, 주유소 야간 근무. 디자인은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것, 그럴 자격이 없었다. 월세방을 전전했다. 고시원, 셰어하우스, 쪽방. 점점 좁아지고 허름해졌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면도도 대충 했다. 옷도 아무거나 입었다. 살았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가끔 하연을 찾았다. SNS를 뒤졌다. 공통 친구들에게 물었다. 모두 모른다고 했다. 아니면 말해주지 않았다. 서정은 더 찾기 어려웠다. 흔적이 없었다. 출판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유령이 되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2년 후 작은 중고 서점을 발견했다. 폐업 직전이었다. 주인 할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다고 했다. 누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는데. 딸이 한숨 쉬며 말했다. 나는 권리금도 없이 인수했다. 보증금과 월세만 내면 됐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능했다. 서점을 정리했다. 책을 분류하고 먼지를 닦고 선반을 수리했다.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 목적이 있었다. 2층 작은 원룸에 들어갔다. 짐이 없었다. 이불, 옷 몇 벌. 그게 전부였다.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3년 후 서점은 적자였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먹고 살 정도는 벌었다. 손님은 적었다. 하루에 서너 명. 가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올 때도 있었다. 괜찮았다. 혼자가 편했다. 책을 읽었다. 많이. 하루에 한 권씩. 소설, 에세이, 시집. 특히 사랑 이야기는 피했다. 로맨스, 멜로. 읽을 수 없었다. 대신 철학책을 읽었다. 죄와 벌, 용서, 구원에 관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위로가 됐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것. 5년 후 동네 복지관에 책을 기증하러 갔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를 봤다. 하연.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보고 있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췄다. 진우 씨?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다. 하연 씨, 어떻게 책 기증하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연이 일어났다. 가까이 왔다. 얼굴을 자세히 봤다. 변했다. 많이. 머리가 짧아졌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기서 일해요? 내가 물었다. 네. 3년 됐어요. 사회복지사? 네.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진우 씨는 뭐해요? 서점. 작은 서점에요. 그래요. 또 침묵. 하연 씨.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연이 고개를 저었다. 됐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책 놓고 가세요. 고맙게 쓸게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나는 책을 카운터에 놓았다. 떠나려 했다. 진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언니. 서정 언니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요? 2년 전에 암이었어요. 장례식도 조용히 치렀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요. 진우 씨랑은 관계 없으니까.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었다. 서정 씨가 마지막에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갔어요.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연 씨,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는 돌아섰다. 문을 열었다. 나갔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서정이 죽었다. 2년 전에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눈물이 났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많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꿈을 꿨다. 서정이 나왔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제 잘못이에요. 서정 씨,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날 밤 행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필요해요? 그냥 원했어요. 무엇을? 하연이가 가진 것을 단 하루만이라도 꿈에서 깼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창밖은 밝았다. 아침이었다. 나는 일어나 세수했다. 서점 문을 열었다. 살아야 했다. 서정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속죄하며, 후회하며, 기억하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하연과 마주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다. 진우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문자를 받은 순간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왜 갑자기? 하지만 묻지 않았다. 거절하지도 않았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3시. 서점 앞 카페. 짧은 대답. 하지만 충분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거울을 봤다. 머리를 빗었다. 수염을 깎았다. 오랜만이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다림질을 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되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카페 앞에 서 있었다. 10분 일찍 왔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3시 정각. 하연이 왔다. 검은 코트, 회색 스카프, 짧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왔네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네. 들어가요. 카페 안은 따뜻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뭐 드실래요? 내가 물었다.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걸로. 네. 주문을 했다. 커피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침묵. 길고 어색한 침묵. 진우 씨. 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서점 이사 간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동네 작아요. 소문 들었어요. 아, 네. 다음 달에. 어디로? 같은 동네요. 조금 더 큰 곳으로. 그래요. 또 침묵. 하연이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만 긴장한 게 아니었다. 진우 씨, 도와줄까요? 네. 이사.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책도 많고. 하지만 친구로서요. 그냥 친구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하연이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이사 당일 하연이 아침 일찍 왔다. 청바지에 후드티, 머리를 묶었다. 일할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책이 많았다.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진우 씨, 책 정말 많이 읽었네요. 시간이 많았어요. 좋은 시간 보낸 거예요. 그런가요? 네. 책은 거짓말 안 하니까요.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점심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바닥에 앉아서 옛날 생각나네요. 하연이 말했다. 네. 회사 다닐 때 야근하고 같이 짜장면 먹던 거. 네. 그때가 좋았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고인 것 같았다. 하연 씨, 괜찮아요. 그냥 생각난 거예요. 오후 내내 짐을 옮겼다. 책, 선반, 책상, 의자. 마지막으로 2층 방을 정리했다. 옷장을 비웠다. 침대 밑을 확인했다. 그때 하연이 소리쳤다. 진우 씨, 이거. 돌아봤다. 하연이 골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상자. 이거 서정 언니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손이 떨렸다. 열어볼까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바닥에 앉았다. 상자를 앞에 놓았다. 테이프를 뜯었다. 뚜껑을 열었다. 서정의 냄새가 났다. 라벤더, 바닐라. 안에는 책들이 있었다. 그녀가 편집했던 책들, 노트도 있었다. 빼곡한 글씨, 그리고 봉투, 하얀 봉투 2개. 하나는 하연에게, 다른 하나는 진우에게. 하연이 숨을 들이켰다. 이거 처음 봐요. 저도요. 열어볼까요? 네. 하연이 자기 앞으로 온 봉투를 집었다. 나도 내 봉투를 집었다. 동시에 뜯었다. 편지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에서 멈췄다. 진우 씨,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예요. 뭐라고? 다시 읽었다. 글자가 흔들렸다. 그날 밤 내가 계획한 거였어요. 숨이 멎었다. 옆을 봤다. 하연도 편지를 읽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연 씨, 읽어요. 끝까지. 계속 읽었다. 차에 약을 탔어요. 진우 씨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내가 먼저 키스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진우 씨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왜 그랬냐고요? 질투 때문이었어요. 하연이가 부러웠어요. 밝고 사랑받고 행복한 하연이가.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큰언니는 똑똑하고 막내는 사랑스럽고 나는 그냥 중간이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진우 씨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요. 하연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그 눈빛, 그 미소. 나는 평생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빼앗고 싶었어요. 단 하루라도 나도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하연이 표정, 진우 씨 표정. 내가 망친 거예요. 모두를. 나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래서 떠났어요. 멀리. 나 때문에 두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마지막 문장. 진우 씨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연이는 용서하지 마세요. 나는 나쁜 언니니까. 편지를 다 읽었다. 하연을 봤다. 그녀도 다 읽은 것 같았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하연 씨, 언니가 이런 말을 잊지 못했다. 울음이 터졌다. 나는 다가가 하연을 안았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도 나를 안았다. 세계, 마치 놓치면 안 될 것처럼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둘 다 소리내어 20년 동안 쌓인 오해, 죄책감, 분노, 슬픔, 모든 게 터져 나왔다. 한참 후 우리는 떨어졌다. 하연이 편지를 다시 봤다. 진우 씨, 네, 우리 피해자였어요. 네, 언니도 피해자였어요. 네, 모두가 피해자였어요. 침묵. 그럼 가해자는? 내가 물었다. 없어요. 하연이 답했다. 그냥 불행이었어요. 세 사람의 불행이 겹친 거예요.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 진우 씨, 네, 용서해요. 진우 씨를, 네. 20년 동안 진우 씨를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우 씨도 피해자였다는 걸. 하연 씨, 그리고 나도 용서받고 싶어요. 뭐요? 언니를 오해한 것, 언니를 괴물로 본 것, 언니의 아픔을 몰라준 것. 하연이 다시 울었다. 언니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누군가한테 선택받고 싶었던 거예요. 네, 우리가 몰라줬어요. 우리는 또 한참을 울었다. 밤이 됐다. 상자를 다시 정리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진우 씨, 네, 이거 보관해 줄래요? 서점에. 네, 언젠가 우리가 더 강해지면 다시 읽어요. 그때는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덜 아플 수는 있을 거예요. 하연이 일어났다. 코트를 입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네, 조심히 가요. 문 앞에서 하연이 돌아봤다. 진우 씨, 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친구로요? 네, 일단은 천천히, 조금씩. 처음으로 하연이 환하게 웃었다. 20년 전 그 초승달 눈웃음. 좋아요.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연이 떠났다. 나는 상자를 안고 새 서점으로 갔다. 구석진 곳에 놓았다. 조심스럽게. 이제 알았다.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뉘지 않는다는 것.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다. 하연과 나는 매일 커피를 마셨다. 새 서점 앞 카페에서 오후 3시, 어김없이.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침묵도 대화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연이 말했다. 진우 씨, 네. 고백할 게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뭔데요? 하연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침착했다. 나 편지 예전에 읽었어요. 네. 서정 언니 편지. 진작에 읽었어요. 세상이 멈췄다. 언제요? 3년 전. 3년? 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할 때. 그때 봤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지난주에. 그건 연기였어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왜 그랬어요? 하연이 나를 똑바로 봤다.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다. 진우 씨를 시험한 거예요. 시험? 네. 진짜 변했는지, 진짜 반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잊은 건지. 숨이 막혔다.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진우 씨가 어떻게 사는지, 서점에서 뭘 하는지,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저를 감시한 거예요? 감시가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차이가 뭔데요? 감시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찰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 처음엔 미웠어요. 편지 읽고도 한동안은 언니 말이 맞든 틀리든 진우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우 씨도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서점도 그래요. 적자인데 계속하잖아요. 왜? 벌려고가 아니라 속죄하려고. 하루하루 책 팔면서 자신을 벌주는 거죠. 정확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진우 씨가 진짜 변할 때까지, 스스로 진실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네. 진우 씨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준비라니. 용서받을 준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연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네. 하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또 하나의 봉투. 이게 진짜 마지막 편지예요.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았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거예요. 병상에서.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읽어봐요. 지금 여기서.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꺼냈다. 손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아팠을 것이다. 많이. 읽기 시작했다. 하연아, 진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마지막까지 짐이 돼서.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걸.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사과할 용기도,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래서 도망쳤어.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걸. 하연아, 너는 나쁜 언니를 둬서 고생 많았어. 미안해. 진우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모두 내 책임이에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살아줘요. 나 때문에 두 사람이 평생 불행하면 나는 저 세상에서도 편히 못 쉴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내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줘요. 장학금이든 기부든 뭐든 좋아. 내가 살면서 못한 선한 일을 대신해줘. 그럼 나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서정. 편지를 다 읽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 막을 수 없었다. 하연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상관없었다. 진우 씨, 하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언니 말대로 해요. 뭐요? 의미 있는 일. 언니 이름으로. 어떤? 장학금이요. 청년 편집자들을 위한.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년 오늘 언니 납골당에 가요. 둘이서. 매년? 네. 의식처럼. 언니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심장이 뛰었다. 그건 평생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연이 작게 웃었다. 무서워요? 아니요. 기쁜데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자격은 만드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매일매일 노력하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연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해요. 진우 씨,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납골당에 갔다. 서정의 칸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녀가 우리를 봤다. 하연이 꽃을 놓았다. 하얀 국화. 언니. 하연이 말했다. 편지 잘 읽었어요. 마지막 편지도. 나도 고개를 숙였다. 서정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아니, 우리 모두가. 침묵. 용서해요. 당신을 오해한 것. 괴물로 본 것. 하연이 말했다. 그리고 사랑해요. 아픈 언니를 몰라준 동생이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내 차례였다. 서정 씨, 저도 용서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언니 약속할게요. 하연이 말했다. 매년 올게요. 진우 씨랑 같이 보고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장학금도 만들 거예요. 언니 이름으로. 윤서정 청년 편집자 장학금. 하연이 내 손을 잡았다. 3개. 언니가 못다한 선한 일을 우리가 대신할게요. 서정의 사진이 빛났다. 햇살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 버스 안. 창밖을 봤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진우 씨. 네. 이제 알겠어요? 뭐요?
용서가 뭔지 고개를 갸웃했다. 용서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연이 말했다. 과제예요. 숙제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요? 네. 아침에 눈 뜨면 또 용서해야 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계속 심장이 뛰었다. 그게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까치요? 네. 까치요. 하연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처음으로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안정됐다. 진우 씨, 네.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미워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때 말해요.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네. 약속해요. 약속할게요. 버스가 멈췄다. 우리 동네였다. 내렸다. 함께 걸었다. 진우 씨,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같이 먹어요. 제가 만들어 줄게요. 진짜요? 네. 우리 집 와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연의 집에 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했다. 앉아 있어요. 금방 할게요. 하연이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기적 같았다. 20년 전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불가능했다. 꿈도 못 꿨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다. 하연과 나 같은 공간에 평화롭게 다 됐어요. 먹어요. 밥상을 받았다. 따뜻했다. 맛있어요. 진심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하연이 웃었다. 초승달 눈. 많이 먹어요. 더 있어요. 밥을 먹으며 대화했다. 사소한 것들. 날씨, 책, 동네 이야기.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진우 씨, 네. 오늘부터 매주 이렇게 해요. 밥 먹는 거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그리고 매달 한 번은 언니 납골당 가요. 네. 매년 오늘은 특별한 날로 정해요. 기념일처럼. 무슨 기념일이에요? 다시 시작한 날이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하연이 내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실패하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몇 번이고요? 네. 몇 번이고요. 하연이 울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나도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우리는 안았다. 오래, 단단히.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서정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 우리를 보고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소 지었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어. 두 사람. 계속 그렇게 살아.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잤다. 악몽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평화롭게.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하연과 마시는 커피가 기다려졌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려졌다. 용서는 과제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숙제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